예, 우리가 왜 브레인을 공부하느냐 하면 결국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각 입력이 들어와서 행동으로 나갈 때까지 제가 브레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것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브레인을 공부하면 이 그림을 수도 없이 그리게 되는데 우리 브레인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주 곡선으로, 예. 브레인은 곡선으로 가득 차 있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중심열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고랑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걸 센트럴 서커스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뒤쪽은 감각. 예, 이게 가장 대전제입니다. 앞쪽은 운동. 브레인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요거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 입력을 처리해서 운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각에서 직접 운동으로 나가는 거는 개나 고양이, 동물처럼 되는 거고, 인간은 들어오는 감각을 모아서 기억으로 만들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물고기에서부터 인간까지 5억 년 동안 진화하는 전체는 감각을 받아들여서 운동이 나간다. 이걸 동물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인간은 여기서 기억까지 연결하면 되죠. 자, 그럼 감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설명을 드리면, 이쪽 뒷꼭지에 있는 요걸 시각이라 그래요. 시각을 처리하는데 영어로 그냥 비주얼 프라이머리라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비주얼 프라이머리, 시각 1차 시각이죠. 1차 시각에서 올라가서 비주얼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시각 연합입니다. V1은 요 원이라는 거는 1차 시각이란 말이고, 자, 마찬가지로 시각이 그러면 청각은 어떻게 됐냐면 청각은 이쪽에서 주로 처리합니다. 요렇게 해서 요게 오디토리, 청각 프라이머리. 예. 아주 단순하게 처리한 청각이 1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디토리 어소시에이션, 청각 연합 영역이 됩니다. 대략 요 영역이 되죠. 그리고 요 영역을 표시하면 연합 영역, 시각의 연합 영역이 요거 있고 청각의 연합 영역이 요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촉각, 더 광범위하게 체감각이라 그러는데 촉각의 1차는 소마틱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대략 요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더 많은 정보 처리하면 소마틱 어소시에이션이 되죠. 그러면 요거 요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 연합 시각, 청각, 촉각의 연합 영역들끼리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쪽 보면 다중감각 연합 영역이라 불러요. 그래서 멀티 센소리 어소시에이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제스처,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합쳐지는 겁니다. 시각, 청각, 촉각이 합쳐져서 그러한 시그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 안에 있습니다. 이거 척도엽인데 척도엽 안쪽에 해마라는 기억을 만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공포 반응을 중심으로 한 감정하고 감각을 처리하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요게 편도체, 요게 해마입니다. 그래서 요 시각, 청각, 촉각의 다중연합 감각이 요 편도체로 들어가기도 하고 해마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프론탈 로브라 그러는데 또 요게 앞이란 말이고 앞쪽에 또 앞쪽이 있으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프리프론탈이라 그래서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서 가장 아주 종합적인 처리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편도체에서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운동을 조율하는 프리모타, 이걸 이제 전운동 영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 이게 프라이머리 모터 1차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정보 프로세스는 이쪽에 시각, 촉각, 청각이 연합되고 다중연합 감각이 돼서 편도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해마로 들어가기도 하고 편도체로 들어가기도 하고 해마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로 다시 이어서 기억이 만들어져요. 기억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어서 저장은 안 돼요. 저장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연합 영역으로 가요. 종로거리에서 모르는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1, 2초 동안 저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집중해서 볼 거 아닙니까? 봤더니 아하, 너 초등학교 동창 아니냐?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그 1, 2초 사이에 일어나는 걸 제가 브레인으로 설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50년 전에 그 초등학교 동창은 기억이 돼 있죠. 네, 그 어린애가 기억이 돼 있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는 60대 중년의 남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이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60대 중의 남자가 지금 현재 내 앞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됐죠? 올라왔어요. 그러면 야하고 50년 전에 기억이 만들어진 야하고가 같은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영역이 이쪽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그 다음에 추론합니다. 추론하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거 하는 것이 프리프론탈 영역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비교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콜릭에 50년 전에 초등학교 내 동창하고 지금 저 중년의 남자하고를 비교해야 되죠. 네, 지금 중년의 남자는 지금 내가 시각적으로 처리된 거고 기억에 50년 전에 그 초등학교 동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야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비교하니까네. 그래서 불러오는, 요게 브레인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로 불러와요. 요거 있는 기억을. 그래서 뭐냐면, 시각도 불러오고, 청각도 불러오고, 촉각도 불러와요. 그럼 요 불러오면, 요거에 초등학교 때 동창이, 요만한 동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하고 요 초등학교 동창하고 같은지, 뭐 키는 달라졌고 뭐 머리도 좀 빠졌고 다 바뀌었지만은 코하고 눈하고 입의 비례 관계는 그대로죠. 그래서 비교해갖고 추론하는 거예요. 50년 지났을 때도 요렇게 변할 거라고 머릿속에 빨리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너가 내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1초 만에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됐죠? 그래서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요렇게 이 전전두엽이 옛날 기억을 불러와서 지금 그 초등학교 동창을 보고 알아맞추는 요 작업을 작업기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악수를 할 것 같으면 요 PM에서 프라이머리 모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악수를 하려면 손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쪽에 척수로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시그널이 밑으로 해서 스피널 코드 척수로 내려와요. 그럼 이쪽에 손이 있잖아요. 손으로 해서 손가락까지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손 악수한 데까지가 굉장히 빠르게, 예를 들면 모기가 물렸다 하면 동일하게 모기를 탁 칠 때까지가 4분의 1초. 이 정도로 다 처리가 됩니다. 250ms. 이거 싹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보면 이쪽은 감각, 이쪽은 운동. 그 다음에 이 앞쪽은 운동의 목적. 운동이 목적이에요. 악수를 할 건지, 이게 반가우니까네. 그 다음에 뭐 강도 같으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운동을 이어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선택되는 운동을 곧장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 친구 같으면 악수를 해도 사업상의 친구나 초등학교 친구는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정서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업상의 친구는 뭐 지난주에 사업상 만났으면 대략 관리적으로 이렇게 근성으로 악수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만은 무지하게 반갑잖아요. 악수하다가 포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 단계가 매 순간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수를 해도 손을 몇 초 만에 힘을 빼는가, 얼마나 잡고 있는가, 손악의 힘, 이거 잡고 있는 그 온기, 이것조차도 다 무의식적으로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걸 행동이라 그래요. 오케이. 인간은 감각이 모여서 기억으로 바뀌고 기억에서 운동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운동이 나올 때 이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기억에서 운동이 나올 때 요걸 이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감각하고 운동이 브레인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엄마 뱃속에서 발생할 때부터 달라진다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자, 빨리 이걸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임신을 했을 때 세포 하나가 수정란 세포가 이제 수백 개, 수천 개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 덩어리가 이렇게 인너셀 매스를 해갖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너셀 매스에서 셀 덩어리들이 이렇게 분할을 하면 요 셀들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이런 오다가 되면 이런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외배엽이라 그래요. 외배엽이라 그러고 요 안은 액체가 차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죠? 요 안에 액체가 바로 뭐 양수입니다. 양막이 터졌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양막, 요게 양막이고 요 속에 양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수하게 많은 세포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밑으로 요렇게 해갖고 달걀 같은 노른자가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노른자. 요게 에너지를 다 공급하고 이게 나중에 창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요렇게 셀들이 요렇게 있는데 그래서 빨리 요쪽을 뭐라 그러냐 하면 내배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를 지금 외배엽하고 요걸 내배엽이라고 하고 이 외배엽에서 세포들이 밑으로 좀 늘어와갖고 요 형성되는 이게 중배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세 개의 엽으로 된 3배엽 동물입니다. 발생 때. 그럼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요 외배엽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금, 예. 그럼 요걸 똑 드러내면, 요 외배엽만 아주 간략하게 모델링을 하면, 그냥 A4 용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외배엽을 그냥 평면으로 보면, 근데 평면인데 입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무수한 셀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배엽. 이 외배엽이 엄마 뱃속에서 발생을 하는 동안에 요게 요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단면을 보면, 요렇게 A4 용지 가운데가 이렇게 쑥 들어가고 홈을 만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판때기, 뉴럴 플레이트라고 하고 이걸 그로브라고 합니다. 요거 전부 다 세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요 부분의 세포를 굉장히 나중에 발생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신경재라고 하는데 뉴럴 크레스트라고 합니다. 네, 요 부분을 전부 다 좀 이해를 하셔야 우리 브레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원통을 만들어 톡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통을 만들었는 걸 끝을 보면 요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공풍선 알죠? 우리 초등학교 때 불었던 공풍선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그 엄마 태 속에서 요 분화되는데, 요 밑에 있는 세포들하고 요 위에 있는 세포들이 그 DNA 이쪽 단백질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세포들은 감각세포가 되고, 감각 뉴런이 되고, 이 풍선이 이렇게 세 개 짤룩한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대략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세 개 짤룩한 거 이렇게 만드는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걸 전내, 이걸 중내, 이걸 후내라 그래요. 그러면 요게 최종 이제 인간의 브레인이 이제 다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지나면 이 전내가 커집니다. 그럼 전내가 어느 정도 커지냐면 이런 양상으로 돼버립니다.
전대가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브레인이 요렇게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는 잔해 운해라 그러죠. 잔해 운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요렇게 분화된 요거의 요 첫 번째 있는 요 부위를 시상이라 부릅니다. 예. 이걸 이제, 요거는 중내, 요 후내. 그럼 후내 쪽에 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더 붉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대뇌라 부르고, 요걸 시상이라 부르고, 요걸 중뇌, 요쪽 부위를 간뇌라 그래요. 사이에 있다가 간뇌라 그러고, 요쪽 후뇌에서 소뇌가 붉어지고, 그러면 여 밑으로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여 밑으로 가면 이게 뭐냐 하면, 이 밑으로 가면 척수가 되는 겁니다.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감각 뉴런, 운동 뉴런이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걸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눕히면 이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불었다 합시다. 이렇게 불어갖고, 이렇게, 요 손해가 불어,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만 이해하시면 브레인은 결코 어려운 거 아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브레인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붉어졌어요. 이렇게 됐다 하면 이게 이제 소뇌가 되고 이게 대뇌가 되는데, 이제 요 그림을 적용하면 무슨 말이냐면, 요 중심열, 요걸 중심으로 앞쪽은 운동세포가 있고 뒤쪽은 감각세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어보세요. 세우면, 요러면 개나 고양이가 되죠. 세우면 우리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골이 운동이 되는 겁니다. 뒤가 감각이. 그건 엄마 태 속에서부터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골이 되잖아요. 앞이마가 되고 요 뒤통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쪽은, 요쪽은 운동이 되고 이쪽은 감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여기서부터 일어난다. 요서부터. 예. 요거는 이제 분자세포 생물하고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뇌가 되죠. 소뇌가 되고, 요쪽에 맨 앞에 있는 거는 시상이 됩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시상 하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요거에 우리가 달걀 노른자가 요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노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른자 금방 사용이 되고, 요 껍질이 안으로 말리다가 창자가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브레인이 역을 따질 때는 브레인의 영역은 이렇게 4개로 있습니다. 브레인 영역은 이렇게 4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목적을 만듭니다. 예. 그 다음에 척도엽은 주로 기억 쪽하고 관계 있고, 시각하고 청각이 합쳐집니다. 두정엽은 공간 감각을 많이 합니다. 후두엽은 시각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요걸 상등분 나눕니다. 요렇게 나눠주면 금방 돼요. 요게, 요렇게 된 요게, 어떤 식으로 입체로 그리면, 입체로 그리면 요렇게 들어갔고, 요렇게 들어갔고, 요렇게 들어갔는 요런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체로 브레인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입체로 이렇게 됐다 하면, 요렇게 안으로 들어간 골짜기가 있고, 피질이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골짜기 부분을 SULCUS, 설커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올라간 부위를 자이러스라 그래요. 예. 이걸 회라 그래요. 이걸 구라 그래요. 그럼 해봅시다. 요 선들이 바로 뭐냐 하면, 요거 들어가는, 예, 고랑 형태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부위의 선들이 보입니다. 됐죠? 펼치면 또 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약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두엽은 프론탈로 그래요. 그럼 F로 쓰면 되고, 두정엽은 페리에탈이라 그래요. 그럼 P로 쓰면 되고, 후두엽은 옥시피탈 하면 O라 쓰면 돼요. 이건 프론탈. 그 다음에 척두엽은 템포랄. 이건 T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 3개로 나눴기 때문에 이쪽은 상, 중, 하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요 상중하. 그러면
이 브레인에서 상과 하만 말씀드리면 상, 중, 하라면 상은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수페리아 했어요. P-R-I-O-R. 하는 임페리아. 그래서 이거는 S를 쓰면 되고 이건 I를 쓰면 돼요. 중은 미들 M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해봅시다. 누구나 장명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이거 척도부터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지금 이거는 템포랄이니까 T는 다 들어가요. 예. 이거는 O가 다 들어가요. 이거는 P가 들어가요. 이거는 F가 다 들어가요. 약자로. 근데 이거는 프론탈이고, 요 위에니까 수포리아 프론탈, 이게 올라가는 부위니까 자이러스. 그 다음에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 임페리오 프론탈 자이러스. 이쪽 템포랄이니까 수포리알 템포랄 자이러스. 미들 템포랄 자이러스. 그 다음에 임페리오 템포랄 자이러스. 마찬가지로 수페리알 옥시피탈 자이러스. 미들 옥시피탈 자이러스, 임페리오 옥시피탈 자이러스. 이쪽도 임페리오 페리에탈 자이러스, 수페리오 페리에탈 자이러스 이렇게 적죠. 근데 이쪽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주로 상중하를 안 하고 이거는 두 개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상하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상하에 요거 있는 두 영역은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브로드맘바 49번 수파라 마지널 자이러스. 그러면 요게 실제로 이제 브레인에서 적용할 때는 브레인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브레인이 가장 기본인데 이 그림을 한 100번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두 종역 척도 다 나눠주면 돼요. 자, 요거를 지금, 요 간단히 했는 걸 요거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이, 자, 했죠. 이쪽이 아피 프론탈, 이쪽이 페리에탈, 이쪽이 옥시페탈, 이쪽이 템포랄.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이 자, 1, 2, 1, 2, 1, 2. 됐죠? 페리에탈은 이제 두 개로 나눠준다 그랬죠. 상하인데, 상하가 요 부산갈매기 한 마리 들어있어요. 이렇게 주면 돼. 굿. 요거밖에 없어요. 초등학생 할 수 있어요. 자, 이름 적어볼게요. 자, 위에 있으면 수페리아. 이쪽 무조건 프론탈이죠. 이거 다 프론탈이죠. 이거 프론탈이죠. 그러면 수페리아 프론탈 위로 올라갔으니까 요게 자이러스. 요게 수페리아, 요건 미들이잖아요.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 이거는 임페리아잖아요. 임페리아 프론탈 자이러스. 자, 이건 무조건 템포랄이잖아. T. 그러면 저 수페리아 템포랄 자이러스. 미들 템포랄 자이러스. 임페리오 템포랄 자이러스. 됐죠? 이쪽은 시각은 옥시페탈이죠. O. 수페리알 옥시피탈 자이러스. 미들 옥시피탈 자이러스. 임페리오 옥시피탈 자이러스. 굿. 됐죠? 그 다음 요건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뭐라 하냐면 무조건 P가 들어가죠. 그럼 이거 위잖아요. 수페리알 페레탈 자이러스. 임페리알 페레탈 자이러스. 근데 이게 넓잖아요. 요거는. 넓을 경우에는 다른 말로 쓸 때가 있어요. 요걸 로브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SPL이란 말 듣습니다. 노브는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노브라 그래요. 그래서 브레인은 4개의 노브로 돼 있다고 이렇게 하게 해요. 이걸 엽이라 그래요. 그래서 후두 엽 할 때 이 엽은 로브란 말이고. 됐죠? 그래서 브레인 피지를 요렇게 요렇게 슬라이싱 했다고 보면 요렇게 놓고 보면 요게 이제 대뇌 피질이라 그래요. 대뇌 피질 항상 요 중심열, 요거는 앞쪽은 운동, 뒤쪽은 감각. 이게 대전제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가운데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가운데는 요렇게 해서 살라무스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 살라무스가 어디 있었냐면 요거 있었던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발생 때부터 알아야 돼요. 네네. 요거 있었던 거예요. 그 요게 톡 떨어져 나가요. 요게 거의 몇 초레알만 정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요거 요렇게 언덕이 2개 있어요. 그 다음 요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뇌의 어느 쪽이에요? 브레인 전부 다요. 전부 다. 그 다음 요렇게 요 끝에는 여러분 척수 알잖아요. 요게 연필 1cm 정도밖에 안 돼, 직경이. 예. 요게 이제 척수. 요까지 넣으면 척수가 돼요. 그래서 요 올라가면서 대략 요까지가 척수가 돼요. 그러면 요서 요까지는 뭐라 그랬냐면 숨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연수라 그래요. 이걸 메둘라. 그 다음에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요 정도까지를 폰스.
요걸 교내라 그래요. 다리. 이 나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중내. 이걸 미드브레인이라 그래요. 됐죠? 요걸 시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름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운동이 온다면, 여기 운동 PD가 운동 명령이 이어서 늘어와요. 늘어오면,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교차를 하고 척수까지 늘어가요. 그럼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쪽의 이름이 코텍스잖아요. 이걸 피질이라 그래요. 요 피질. 예, 그러면 코텍스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척수는 스피날. 그럼 S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프롬프, 출발지에서 도착지. 그래서 우리가 경부선이라 하면, 경부선 고속도로라 하면, 경은 서울이고, 이건 출발이고 도착이잖아요.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하행 운동이라 그래요.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밑이 척수라 보면. 그 하행 운동.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상행 감각이요. 상행 감각. 자, 한번 해볼까요? 상행 감각 어떻게 되냐면 바늘에 찔렸다. 모기한테 물렸다 한번 봅시다. 그럼 요 감각세포가 요렇게 피부에 나 있어요. 그럼 모기에 물리면 가렵잖아요. 그럼 요 모기에 물린 시그널이 전기 펄스가 위로 올라와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똔똔똔 올라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때는 시상을 거쳐가요. 시상에 VPL이라는 핵을 거쳐가요. 요것을 세포가 릴레이를 해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것서 요까지 가는 길 이름 부르면 살라모 코티칼 트랙이라 이름 지으면 되겠죠. 이거 지으면 돼요. 이게 또 국제 원칙이에요. 이렇게. 좋은 부채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런 부채가 들어있어요. 이런 부채가 들어있어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자, 대충 감을 잡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부채를, 요게 뭐 1mm도 안 되는데, 요걸 자세히 봤더니 이게 3등분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이해하시면 브레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엄마 배 속에서, 태 속에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프론탈 브레인, 그게 전뇌, 앞쪽에 있는 뇌, 이건 가운데 있는 중뇌가 됩니다. 이건 뒤쪽에 있는 후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척수가 됩니다. 예, 요런 순서로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근데 요걸 이제 상세히 봤더니 요거 어떻게 됐나 하면 요거 요렇게 또 특수한 부위가 있고 요거 한가운데로 요렇게 분리선이 있다는 게 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전뇌 요 부분을 딱 봤더니 요 부분이 요 몇 개 안 되는 요거 있는 셀들이 모여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대뇌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뇌 핵. 대뇌를 만들 수 있는 원초적 그 줄기세포 같은 그 세포들이, 뉴런 세포들이 딱 모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시상하부. 시상하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이포살라머스라 그래요. HPY 그래요. 그 다음 요 부분이 뭐냐면 시상입니다. 그래서 요 아까 시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시상. 요걸 살라머스라 그래요. 그래서 시상하부란 말은 내가 빨리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요 시상이란 말이 뭐냐면 요 상은 테이블이란 말입니다. 책상이란 말입니다. 요런 상이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이 요게 볼시자입니다. 볼시자. 뭘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각의 파이브가 시각 섬유를 올려놓은 테이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시각 파이브를 올려놓는 테이블, 그러니까 시상이 되죠. 시상인데 시상의 아랫부위입니다. 나중에 볼게요. 시상의 아랫부위에 있는 영역이 돼서 그 시상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배고프고 성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추위를 타고 하는 혈당량하고 모든 그 인체의 조절이 사실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일생 동안에. 그 다음에 시상이 있고 그게 시상하부, 시상, 요게 전내 구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요렇게 나눠갖고 요 부위가 뭐라 그러냐면 시계라 부릅니다. 요게 텍텀입니다. 요런 용어를
이런 종 한 30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피계라 부르는데 이름이 태그먼텀입니다. 태그멘텀.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폰스입니다. 요게 교내입니다. 요거 아까 교내라 그랬죠? 이거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숨골, 요걸 메둘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척수도 이렇게 반쪽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데 요걸 요렇게, 이게 부채처럼 보이잖아요? 요 부채를 이렇게 접어갖고 통을 만들면 돼요. 그게 우리 브레인이에요. 알라 플레이트. 요걸 베이살 플레이트라고 그러고 기저판이라고 합니다. 이 기저판이 바로 운동셀들이 있습니다. 운동 누론 있고 날개판이 감각 누론이 있습니다. 다시 이쪽하고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요 앞에 우리 진화적으로 물고기에서 중요한 감각이 후각입니다. 요게 올팩토리 후각 망울이 나와 있습니다. 후각. 그 다음에 요 안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이걸 대뇌가 되는데 이 물고기부터 이야기할 때는 그냥 대뇌를 안 부르고 이걸 팔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외투란 말입니다. 라틴 말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팔리움 밑에 있기 때문에 서버 팔리움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는 게 뭐냐 하면 요거에 몇 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맨 밑에 있는 게 하이포살라머스. T는 살라머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을 거는 벤트랄 사일라머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도잘 살라머스. 맨 위에 에피살라머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EC-TUM. 텍텀이라고 하고 이게 그 시계라 부르는데 한자 말인데 볼시자 계라는 건 덮는다는 말입니다. 캐노피. 이렇게 덮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그 다음에 요걸 뭐냐면 요걸 부른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태그멘텀. 요걸 피계라 부릅니다. 요게 약간 물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약간 색깔이 띄어있어요. 요건 라틴 말입니다. 따라오세요. 요거는 이제 운동로가 되고 요거는 우리 인간한테 시각 중계해주는 시각 중계센터입니다. 근데 물고기부터 쭉 하면 시각뿐만 아니라 온갖 이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이제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 구조만 이해하시면 브레인 대충 합니다. 이게 바로 손해입니다. 손해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세레벌럼. 그래서 손해가 약자를 어떻게 적느냐 하면, CEREBELLUM. 세레벨럼 해갖고 CB라 적습니다. 이쪽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하냐면 교내. 교라는 게 다리란 말인데 이게 라틴 말로 폰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있는 요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숨골, 연수를 메둘라라 그러죠. MEDULLA.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쪽에 쭉 해갖고 한 40cm 정도 나와 있는 이게 스피널 코드. 이걸 척수라고 합니다. 스피널 코드. 네, 그래서 SC라고 부릅니다. 대뇌에, 이 대뇌잖아요. 대뇌 밑에 있는, 대뇌 바닥에 있는 기저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베이살이 바닥이란 말이거든요. 베이살 강갈리아. 베이살 강갈리아. 요걸, 이 강갈리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포는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 직경이 한 20마이크로쯤 되는데 신경세포는 요 1mm도 안 되는 세포체에서 이렇게 세포막이 쭉 우리 끔찍 임실 치죠. 쭉 하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 선이 얼마냐면 1m까지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 브레인의 대부분 한 50% 정도 영역은 이 이걸 섬유, 파이버라 그래요. 이걸 너브라 그래요. 이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왜 하얀색이냐 하면 요게 전력 물질로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검정 테이프 전력하고 검정 테이프 바르잖아요. 우리 이게 전기로 작동하니까 전기가 니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만드는 전기가 한 방향으로 가도록 옆으로 안 새도록 니크가 안 생기도록 전련 테이프로 감아놨는데 이 전련 테이프 색깔이 하얀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질, 삼겹살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 안에는 그걸 백질이라 그래요. 화이트 매터, 백질이라 부르는 게 뭐냐면 이게 전력 물질입니다. 브레인의 기본 스트럭처입니다. 예.